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고성능 전기차, 무려 최대 출력 650마력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는 머신이죠. 바로 아이오닉5N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주 문산에 위치한 충전소입니다. 파주 문산 홈플러스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승차를 받았을 때 충전량이 40%였는데 제가 좀 타보고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뭐 판문점 쪽 갔다가 좀 1시간 정도 탔을까요? 1시간 정도 탔는데 충전량이 20%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임진각 갔더니 충전기 6기가 모두 고장이었고, 또 문산 체육공원에 갔더니 또 충전기가 고장이었어요. 제가 순정 현대 내비도 보고 EV 인프라 어플도 보고 충전 중, 충전 가능이라고 확인을 하고 갔는데도 모두 다 고장나 있어서 주행거리는 별로 없지, 리뷰는 찍어야 되지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여기 홈플러스 와서 지금 충전한 지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30분 정도 돼서 72%까지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충전 속도는 90kW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승기를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오닉5N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밟고 전원부터 켜볼게요. 뭐 전원 켰을 때까지는 아이오닉5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 볼 건데, 시트는 수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풀버킷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앞뒤 위아래 뭐 등받이 각도 모두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메모리 시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자체도 위아래 앞뒤가 모두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고, 벨트는 따로 컬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벨트도 그 퍼포먼스 블루 컬러로 넣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75%, 충전 시간은 31분 걸렸습니다. 31분 걸려서 20%에서 75%까지 충전되었고,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276km입니다. 지금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복합 기준 351km로 인증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애플 카플레이부터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아직까지는 이 선을 꽂아야 돼요. 지금 최근 기사를 제가 봤더니 CCNC를 사용하는 이 아이오닉5N을 포함해서 뭐 그랜저 코나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된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고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 모델은 아직까지 선을 꽂아야 됩니다. 네, 지금 방지턱 넘었을 때 느낌은 이게 휠이 기본 21인치 세팅입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어우, 방지턱은 역시나 굉장히 좀 하드하게 넘어갑니다. 지금이 그냥 노멀 모드임에도 방지턱은 상당히 좀 탄탄하게 넘어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불쾌하게 딱딱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딱 스포츠 세팅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서스펜션입니다. 지금 요 이그니션, 네, 가상 사운드가 발휘가 되고 있죠. 이 사운드는 끌 수도 있습니다. 따로 끌 수도 있고요. 총 3가지의 사운드를 제공해요. 그리고 아이오닉5N의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진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시트 포지션입니다. 사실 스포츠카 그리고 이런 고성능 모델을 탔을 때는 저는 시트 포지션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은 높은 차를 타지만 원래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BMW M이라든지 뭐 포르쉐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5N은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제 엉덩이 밑에 84kWh 용량의 전기 배터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낮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시트 포지션을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딱 좋아하는 위치 정도로 맞췄는데, 더 낮췄을 때는 헬멧을 썼을 때, 서킷 주행을 실제로 할 때 헬멧을 썼을 때도 크게 헬멧이 천장에 닿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 다음으로 시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뭐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립감 이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핸들의 직경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경을 조금 더 작게 만들었으면 좀 더 컴팩트하게 운전하기에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직경이 2뼘 정도 돼요.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2뼘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컴팩트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알칸타라 스웨이드 패키지까지 적용이 돼서 스티어링 휠도 알칸타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도어 팔걸이 부분도 알칸타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두께라든지 핸들의 림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보면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음성 인식이나 뭐 반지하 주행, 일반 차량, 일반 아이오닉 5에 있는 버튼들 외에도 위에 2개, 아래 2개가 있습니다. 위에 2개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NGB 버튼, 그리고 아래 2개는 N 모드, 커스텀 1, 커스텀 2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위에 2개는 BMW M1, M2 버튼과 비슷하고 밑에 2개는 최근에 출시되는 메르세데스 AMG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BMW M 버튼과 AMG 버튼들을 다 섞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멋져요. 그리고 혼 커버에는 N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성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N을 탔을 때 특징적인 부분, 가장 먼저 와닿는 부분은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 휠의 이런 감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출력 그리고 주행 성능이겠죠. 이 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서킷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킷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서킷을 즐기진 않잖아요. 뭐 서킷 가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은 이 차량을 이런 공도, 일반 도로에서 탈 텐데 과연 이 아이오닉 5N을 공도에서 탔을 때도 재미있을지, 과연 650마력, 일반적으로 609마력까지 내는 토크 75.5를 내는 이런 차를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 재밌게 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바꿨을 때는 확실히 엑셀 반응이 아까보다 2배 정도 빨라졌어요. 같은 압력으로 엑셀을 밟았을 때 가속되는 이 체감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근데 서스펜션 댐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핸들 왼편에 있는 N 모드를 통해서 제가 커스텀 1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1 모드는 제가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바꾸면 지금 제가 일렉트릭 사운드는 이그니션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이그니션은 내연기관과 가장 흡사한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보면 확실히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적인 느낌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N-Shift라고 해서 이렇게 주행했을 때 내연기관차처럼 변속 타이밍 그리고 변속되는 느낌을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걸 켜게 되면 지금 사운드 바뀐 거 느껴지셨죠?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이렇게 RPM에 따라서, RPM이 물론 없지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RPM이 나오게 됩니다. RPM은 없지만 실제 내가 내연기관을 탔을 때 RPM 범위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4000 RPM 넘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속을 한번 쭉 해볼게요. 가속을 해보면 이렇게 팝콘이 터지는 소리까지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고RPM 영역에서의 소리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 뒤에 있는 패드 시프트는 회생 제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내렸을 때 나는 소리가 똑같이 발생해요. 시프트업, 시프트업 이렇게 RPM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구현을 해놨고, 여기서 엑셀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사운드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놨습니다. 와우. 근데 확실히 내연기관차처럼 지금 변속 충격이 느껴지긴 해놨는데 확실히 좀 이질감은 있어요. 완벽하게 뭐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퓨얼컷까지 구현해놨네요. 자, 쉽톱. 지금 이그니션 사운드는 브레이킹
브레이킹 성능도 전륜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코너링을 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와, 코너링이, 와,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 코너링 성능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와, 그런 이점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ELSD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력 배분을 또 아주 스마트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그니션 사운드를 한번 듣고 나니까 약간 뭐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저속에서도 이그니션 사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운전자를 자극합니다. 사운드는 진짜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타본 그 어떤 그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차보다 완성도라든지 그런 이질감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내연기관이랑 똑같이 놓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그니션 말고 두 가지 사운드가 더 있거든요. 다른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그니션 말고 이볼루션이랑 슈퍼소닉이 있거든요. 에볼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에볼루션은 그란투리스모에서 영감을 받아서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상해. 뭔가 너무 이상한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좀 뭐랄까, 너무 게임하는 느낌이다. 이질감이 좀 너무 큰데? 이거는 약간, 요거는 약간 호보다는 불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속도를 내보면,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볼루션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네, 마지막 세 번째 슈퍼소닉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트기 소리라고 하는데,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 바람 지나간 소리, 확실히 초음속 제트기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사운드 중에 이그니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이그니션도 계속 듣다 보면 좀 귀가 피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이오닉5N 오너가 된다면 저는 주로 평상시에는 끄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5N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주행 성능, 고속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코너링,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 이런 부분들도 아주 출중합니다. 지금 속도를 좀 내보면 정말로 안정적이고, 지금 이 차량이 2.2톤이거든요 2.2톤이 빠르기도 정말 빠른데 안정적인 것 또한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오닉5N이라는 모델의 장점이자 매력은, 이 차량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차량은 하나지만 그 어떤 차량들보다, 사실 뭐 차량을 설명할 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차량은 한 가지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이 끝에서 끝점까지의 갭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모든 모드를 끄고 그냥 노멀 모드로 안락하게 차를 타면 이 차량은 거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그냥 전기차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어떤 슈퍼카 못지않은 이런 출력과 사운드를 느끼면서 또 완전히 다른 차를 내가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니까, 물론 내연기관 차량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감성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의 감각이라든지 다운 시프트 했을 때 뭐 팝콘 터지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 이 차가 좀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승할 때 이렇게 막 긴장을 하게 만드는 차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오닉5N은 이 차의 운전대를 잡았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과속할 마음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스펙이 저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성능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 600마력이 넘는 차를 내연기관에서 만나보려면 적어도 1억을 넘어야 됐고 2억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만 우리는 600마력 이상의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0마력대 조금 더 돈을 쓴다,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하면 300마력대 차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300마력도 사실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NGB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무려 650마력이라는 어마무시한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좀 긴장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이런 코너도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차를 탈 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업돼서 이 차를 격하게 몰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NGB 버튼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반 도로고 뭐 서킷이 아니기 때문에 NGB 버튼을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NGB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커스텀 1으로 바꾸고 NGB를 눌러서 10초 동안 와 오 약간 그 놀이기구 탈 때 정말 그 심장이 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 NGB 버튼은 최대 10초 동안 이 차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스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10초 썼다가 또 10초간의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고 또다시 10초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정말 무서운 차예요. 그래서 지금 직진 구간이기 때문에 NGB 버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와 제로 100 NGB 버튼을 쓰면 3.2초로 알고 있습니다. 0부터 100km까지 3.2초에 주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빠릅니다.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멀 모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모드만 해도 충분히 빨라요. 충분히 빠르고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하드코어함을 원하면 이제 커스텀 1이라든지 M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와 진짜 무서운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닉 5N을 이렇게 타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전기차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이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1회 충전 주행거리 351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도입부에서 75%까지 충전을 하고 지금 차량을 주행한 지 30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내보고 재미있게 타니까 지금 10%나 줄어들었어요. 배터리가 줄어드는 속도 그리고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리 줄어듭니다. 물론 전기차는 시내 주행했을 때 주행거리가 잘 나오고 이렇게 고속 항속 주행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빨리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감상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빨리 깎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211km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장거리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머지않아 또 한 번 충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아이오닉 5N 고성능 전기차가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이걸로 막히는 시내 주행하라고 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전기차긴 하지만 높은 효율, 낮은 유지비 이런 것 때문에 이 차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운전의 재미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높은 차량이니만큼 고속주행도 해보고 서킷을 타봐라 라고 해서 이 차가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고속주행을 쭉 해보니까 이 주행거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주행거리가 400km만 넘었어도 조금 고속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주행거리가 빨리 닳는다라는 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 텐데 이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하니까 쭉쭉쭉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도 그렇잖아요. 고성능 차를 재밌게 막 패들 시프트 쓰고 막 고속주행하면 기름이 빨리 닳듯이 이 차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름 대신 전기가 좀 빨리 닳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아이오닉 5와는 하체 세팅이라든지 브레이크 담력이라든지 핸들링의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봤을 때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긴 합니다. 고성능을 많이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세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과 스펙을 놓고 봤을 때는 7,600만 원, 옵션을 좀 넣더라도 8천만 원 정도의 이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와, 이 정도 퍼포먼스, 650마력을 내는 차가 1억도 안 한다니, 이거는 포르쉐보다도 빠른데 1억이 안 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 심지어 보조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도 이 차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차로 돈을 벌려고 이 차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얼만큼의 지금 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의 방향성 부분을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도 너무나도 기대했지만, 이 다음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오닉 6N이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그 차가 공기저항 계수도 더 낮고 세단이고요. 주행거리도 더 길 거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차는 분명 이 차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오닉 5N을 타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내연기관 고성능 차만큼의 끌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기차 중에서는 특별하고 특이하고 신기하다, 일반 전기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구동력 배분도 뭐 전륜 100%, 후륜 100%, 그리고 4륜 구동 이렇게 막 고를 수 있고, 막 드리프트 모드도 고를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있네라는 신기함이 존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N과 아반떼 N 중에 한 대만 골라라 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리뷰에 이어서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오닉 5N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